너 뭘 원하니? 너 언제 신나? 언제 네 심장이 뛰어?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는 못 들어봤을까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나이 때 해야 될 걸 해. 절대 손해예요, 이게. 왜? 최근에 뇌공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교수님들 강연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분야가 있고 남을 인지하는 분야가 있대요. 근데 자기랑 되게 가까워지면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듯이 그 타인을 인지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제 아내가 됐고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대하듯이 선생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막 애정도 있고 유머도 하고. 에? 그러면 이 새끼는 도대체 뭐지? 저런 게 없는 놈은 아닌데? 근데 왜 가장 잘해야 될 나한테는 이따구로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막 진짜 인기 폭발일 수도 있고 막 너무 좋겠다 이런 남편하고 살아서 진짜 사람 너무 좋아 막 따뜻하고 섬세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남자가 자기가 자기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거기서 또 두 개의 케이스가 있겠죠. 아마 남편분은 이벤트가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런 게 좀 군살 맞고 낯설고 좀 진실돼 보이지 못하고 자기 거는 잘 안 챙기고 남의 건 잘 챙겨줄 수 있죠. 남의 생일 때 뭐 공도 치러 가고 뭐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뭐 예약도 미리 하고. 근데 자기 생일은 좀 잘 안 챙겨,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주목하는 걸 내가 별로 원치 않고 나는 그냥 오직 어떤 절대적인 관계와의 하나의 절대성만 딱 추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 잘해요, 큰 무대에서. 너무 감각의 더듬이가 많아서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건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자의 부모는 이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 몇십 년 동안 하셨는지. 사실 그게 되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되게 서로 친밀하고 또 그 부모가 선생님 남편한테 되게 어떤 좋은 애정을 보내고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고 막 매해마다 막 이렇게 해주고 또 남편도 내가 내 생일을 축하하는 걸 쑥스러워하지 않고 막 친구들하고 막 술자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막 내가 태어난 걸 뿌듯해하고 막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지.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6인데도 누나하고 싸우면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죽으라고 그랬어요. 새끼도 많아서 모른다고. 그래서 저희는 생일을 무슨 챙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워. 생일날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모이면 싸워. 모이면 술을 먹고 뭔가 싸워. 그래서 나는 모이는 게 싫어. 가족 모임 이런 거. 그래서 추석이나 설이 오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돼. 근데 안 갈 순 없어,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축하받는 거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처럼 대외적인 일을 활발히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주목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외로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엄마에 대한 결핍이 되게 많고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30살 전후로는 되게 마른 여자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상하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예뻐도 마르면 싫어. 막 그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매력적이어도 말랐다고 느끼면 딱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그때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조건이야. 나한테도 되게 좋은 마음을 표현해. 근데 내가 뭔가 생각하는 그거에 딱 안 맞으면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된 건 그거예요. 아, 내가 그거하고 이걸 혼동하는구나. 내 엄마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한 정서를 이 사람의 체격하고 혼동하는구나.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서서히 조금 자유로워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섭섭한 거하고 상대방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섭섭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섭섭함이 되냐 상처가 되느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타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화가 나는 건 그 행동이 아니래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인간은 화가 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 똑같은 행동하는데도 안쓰러울 수도 있어요. 인간이 제가 보기에 보통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전 히말라야가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함이라는 산을 인간은 되게 넘기 어려워해요. 어색함을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색함은 길들여진 방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어색함의 강을 넘으려면 제일 좋은 건 절대 비난하면 못 넘어요. 되게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이걸 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고 힘이 된다. 과하게 하지 말고요. 짧고 담백하게. 우리가 진짜 여행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몇백만 원짜리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마카세 15만 원짜리 먹고 야,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다고요. 자기의 정확한 그 지점을 모르면 남들이 해놓은 그 그레이드를 아무리 상위권을 해도 우리는 별 만족감이 없거든요. 근데 좀 그러면 여행은 왜 하냐? 경험은 왜 하냐? 전 그 자기의 그 지점을 알기 위해서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체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간 그 사대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나를 찾아내는 그 플레이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 아니라 오, 저렇게 쌓아놓은 거. 오, 이 분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큰 깡다구가 없어요. 결국은 큰 깡다구는 자기가 있어야지 생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꼬라지라고 해요. 꼴,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무대에서 그 사람이 딱 되게 보여요. 고두심 선생님하고 무슨 여행 프로를 하는데 배우시잖아요. 저는 배우를 하고 싶어 했고 몇 번 좀 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슬쩍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되게 뭐 연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답게 해, 자기답게. 근데 계속 그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강연할 때도 똑같거든요. 보통 강사들은요, 강사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면 교수가 되려고 그래. 그런 목소리는 딱 들으면 강사네? 이렇게 돼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도 쥐꼬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상의 가수가 되려고 하고 그 가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는 절대 그 다음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되려고 그래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유일한 존재가 돼요. 안 그러면 대체되는 강사밖에 안 돼요. 그럼 자기 이름이 돼야 돼요. 그럼 자기 이름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살 넘으면 지 이름은 지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넌 소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원하는 거예요. 산신령님이 묻죠.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너 뭘 원하니?
넌 뭘 바라봐? 너 언제 신나? 언제 네 심장이 뛰어? 야, 네 심장이 뛰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남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버린 거죠.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나이 때 해야 될 걸 해. 그러니까 처음엔 빨리 맥히죠. 근데 장기적인 시간에선 절대 손해예요, 이게. 왜?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남들 할 때 해. 이 새끼 네가 남자면 남자답게 행동해. 그럼 그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 대상자가 사라지거나 그 감시의 대상자가 사라지거나 카메라가 없으면 완전 딴 인간이 돼버려.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책거리라는 거예요. 책이랑 교복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거야.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뭐야? 얼마나 하기 싫은 걸 오래 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못 들어봤을까요? 저는 첫 번째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은 매우 빠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온 삶은 우리 나름의 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되게 빨라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건. 그러니까 얘를 좀 기다려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이 인식의 말이 다 맞아. 깨달음이 다 맞아. 근데 얘를 안 기다려주면 더 큰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모르고 같이 그냥 사는 것보다.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전 10년, 12, 13년 전에 제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걸 알게 됐고 내가 뭔가 이제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4, 5년을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왜? 이게 힘이 너무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서는 게 아니라 끼익 소리 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 전보다 더 혼란스럽죠.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죽도 밥도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근데 제 경우는 너무 고맙게 코로나가 도와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모든 걸 다 강제로 스톱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뿌리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시간을 얻은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대포 있게 공을 던져야 돼요.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템포처럼 절대 안 될 거예요. 왜? 선생님이 20대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 에너지의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 탓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건 정말 그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건 진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또 내 삶이 시작이야. 네. 누구 말대로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생일이에요, 생일. 그러니까 계속 사달라고 하세요, 생일 선물을. 자기야, 오늘은 내 인생의,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계속 축하해야 될 날이에요. 자기 남은 인생의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날이에요. 항상 첫이고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죠. 왜요? 아니, 신이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2022년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죽어서 무엇이 될지, 죽어서 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불확실성이거든요. 확실성은 이 살아있는 순간만 확실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마셔라. 두 번째, 얼어있는 고기는 뜨거운 불에 녹이면 안 된다. 그러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는다. 요리를 조금만 해보시면 다 아시지만 지금은 대부분 모르는 눈치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요기요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거나 배민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얼어있는 냉동 그 재료를 갑자기 익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리 좀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 전에 냉동된 것을 냉장실에 넣어놔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냉동된 것을 상온에 하지 않아요. 냉동된 걸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냉장. 왜요? 꽝꽝 얼어있는 거 서서히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대한 원상태에 가깝게 회복이 돼요. 너무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얼어서 살아온 내 세월이. 난 나를 찾고 싶어. 그럼 뭐 주변에다가도 뭐 남편이 있거나 애들이 있으면 난 날 찾을 거야. 난 나 없이 지금 26년째야. 갑자기 실온에 두거나 더 튀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튀기는 거 5, 60도. 영하 18도, 20도, 70도. 이걸 못 견뎌요. 살아있는 이 구조들이. 그러니 너무 갑자기 본인을 녹이시려고 하지 마셔라. 냉장실에다가 조금 둬라. 그리고 냉장실에서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으면 상온에서. 그래서 좀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요리하시면 좋겠다. 시간이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영혼의 살이 부들부들해진 사람은 원래 부들부들했던 사람과는 다른 깊이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고마운지를 잘 알아요. 처음부터 자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보다. 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네. 근데 저는 연애는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알아보는 거냐면 나를 알아보는 거죠. 저는 상대를 알아보는 것보다 나를 알아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나, 나는 어떤 거는 용인할 수 있고 어떤 건 용인할 수 없나, 그리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고 난 저런 스타일은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이 좋으니 난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걸 조금 알아보는 거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은 모르겠는데 연애를 너무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헤비한 거야. 그 무게감이.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너무 진중하고 너무 부부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실제 부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제 부부는 훨씬 더 라이트하거든요. 가벼울이 많지. 근데 연애할 때가 가장 진중하고 너무 그 무게감이 헤비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감정이 잘 안 쌓이는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운 터치가 여러 번 있을 때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의,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묵직한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리고 그거를 되게 순정주의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건 순정주의도 아니고 그냥 연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캐주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활 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 조국을 위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예? 막 조국이 나에게 준 이 기회와
국민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이걸 쏴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좀 라이트하게 해라, 라이트하게. 에? 연습 많이 했으니. 그렇게 해서 쐈는데 잘 쏘면 조국을 위한 게 되고 국가를 위한 게 되고 국민에게 한번 치열업 하는 거고 명예를 높이는 거고 너무 그 무게감이 어깨에 힘을 너무 주지 않냐. 연애도. 그 남자가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절하고 싶은데 그런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난 여성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난 그냥 친구로서 지내고 싶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착해서 그걸 거절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진중하면서도 진취적인 질문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장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모든 거를 차곡차곡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막 사귀고 막 헤어지고 한 번은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랑 같이 얘기하자. 그게 친구가 되든 부모가 되든 아는 언니가 되든 누구가 되든 정말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행위가 끝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든 친구든. 왜? 인간이 너무 매뉴얼처럼만 되지 않거든요. 삶이 그렇게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삶은 절대 계단적이거나 직선적이거나 매뉴얼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삶은 되게 유동적이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계획하되 때로는 20, 30%는 그 계획의 문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은 짜라. 그렇지만 바람이 지나갈 문을 좀 열어라. 그렇게 전 추천하고 싶어요. 네 계획대로 다 안 돼도 된다. 20, 30%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삶의 관역을 보는 순간 나머지의 스페이스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나머지 스페이스도 엄청나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 관역을 보되 옆에 공간도 보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삶의 그 공간도 있다. 그럼 또 그 오빠 말고 또 다른 오빠나 다른 동생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누나 나 누나랑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 이러면서 또 누나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남자는 동갑이에요, 오빠예요? 동갑. 어려 그 새끼는 안 돼. 그래 지금 동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빠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 좋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해법이 아니라 광장에서 우리의 것을 꺼내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꺼내 놓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는 거.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게 있지. 갑자기 이 시점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게 전 지지와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이러는 거.